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국토부에서 매월 주택 통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우리 지방에서 거래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은 미분양 수치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좀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발표가 되었죠. 바로 미분양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심리가 아주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우리 대구에서조차 미분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좀 놀라운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이 미분양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심리가 가장 좋을 때였으니까 미분양도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2년도 들어서는 심리가 워낙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미분양이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3년도 2월까지 거의 14,000건에 육박하게 되었는데, 이게 저번 달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한 788건이 줄어버렸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미분양 수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미분양 수치를 왜 보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 심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해서는 사는 쪽에 가까워지게 되었느냐, 혹은 여전히 파는 쪽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미분양 수치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보게 되는 거고, 또 비슷한 걸로는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심리의 지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청약 경쟁률은 지금 대구 시장에서 워낙 분양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살펴볼 것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22년도 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작년 중반기에 있었던 버모자이부터 시작을 해서 CG 삼정, 엘크루 가우디움, 힐스테이트 대면 센트로 2차, 이런 것들 이름만 지금 보더라도 미분양이 아닌 게 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미분양이 되냐 안 되냐도 아니고, 그냥 계약률이 몇 % 정도일 것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처참한 결과들을 대부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1년 만에 미분양이 13,000건 정도가 되었던 상황이었었고, 심리가 안 좋았을 뿐더러 가격 역시 지금 살 수 있는 매물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라고 보는 게 당연하겠죠. 각 지역의 대장급이라고 할 만한 신축급 아파트들도 지금 입주하는 것들이라면 미분양된 아파트들보다 억 단위로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미분양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그만큼 그 잠깐 동안 또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워낙 처참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분양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2월 30일이 마지막이었었고요. 지금 현재 4개월째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을 하려는 주체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이거 심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분양가를 좀 적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뒤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런 분양가들도 적절하게 하는 것도 또 힘들 거고요. 심리가 좋아져서 미분양이 줄었다라기보다는 분양 나오는 단지들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좀 나오게 되었다. 물론 700건이라도 줄은 게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유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라고 하면은 계약 조건의 변경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버모자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건데, 안심보장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혹시나 나중에 가격 할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혜택을 적용시키겠다, 이런 안전장치들이 몇 가지 단지들에서는 더 생겨났기 때문에 아마 거래가 된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할인 분양을 실제로 한 곳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이 없어졌다, 그리고 심리가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만족할 만한 것이 있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미분양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는 준공후 미분양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입니다. 미분양이 늘어난과 동시에 준공후 미분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사이 기간 동안에 후분양했던 단지들이 참 많이 들어왔었죠. 수성구에서 진행했던 후분양 아파트들이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처참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났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중공업 미분양들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니까 최근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할인 분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약 해제를 위한 집단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측면에서 단순 미분양이라는 수치의 일시적인 절감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좀 낼 수가 있을 거고요. 사실 조금 더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면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실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투자자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실거주자라는 측면에서 당장 들어갈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어쨌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지어진 건물들의 어떤 외관적 상징성이나 혹은 실거주 만족도까지 받쳐진다라면 이제 좀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실제로 대구 지금 올해 거래량에서 최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대비 거래량을 살펴보더라도 한 7% 이상으로 다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거래되고 있는 핵심이기도 하면서도 또 최악의 시기는 어쨌든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최악의 시기가 각자 아파트들마다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도 그런 개별적인 아파트들마다 최악이라고 할 만한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교훈들은 단순히 전체적인 지표를 좀 넘어서서 개별적인 아파트들마다 포인트를 다르게 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어떤 거를 좀 사면 좋을까,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을까를 이제 관심 있어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좀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 투자의 측면에서는 단순히 지표에서 그칠 게 아니라 항상 뭐를 어떻게 얼마에 사면 좋겠는가까지 나아가 본다라면 분명 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아니면 미분양인 아파트들은 확실하게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점 신호는 이제 반등 신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마다 분명히 저점 신호가 뜬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내일 당장 올라갈 수 있을까의 측면에서는 사실 반등할 만한 요소는 아직 없죠. 그래서 이 반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시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아직 불안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당장 반등할 만한 신호는 부족하고 최소한 내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선 상황이 다 다를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좀 싸게 잡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라면 뭐 지금부터 살펴보는 게 단연코 맞다라고 보지만은 당장 내일부터 오를 만한 걸 찾는다라고 하면 뭐 그럴 시장도 아닐 뿐더러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정도를 바라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 요령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정말 저점을 기다리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어떤 아파트를 관심 있어 하는지 정해 두시고 또 부동산에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평소에 잘 받쳐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또 내가 원하는 정답들을 잘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